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당분간 서비스 개편 작업으로 분주해질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의 카드를 찾아주는 한 카드 포털 서비스. 카드 추천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들이 뽑은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현재 카드사와의 기존 광고 계약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따라 카드 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중개 행위에 해당돼 모집 자격을 갖춘 곳만 상품 비교와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카드 모집인 또는 제휴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 현행법상 카드 모집인은 한 곳의 카드사만 중개가 가능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비교해주는 제휴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제휴 모집인에 대한 자격이 모호해 핀테크 업체들은 관련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 뒤 금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셈입니다. 제휴카드를 출시했던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제휴 모집 계약이 돼 있어서 현재 중소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업체들도 제휴 모집이 등록이 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금소법에 따라 이런 서비스들을 중단한 곳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카드나 보험은 상품 비교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만큼 당분간은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금소법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규제로 멈춰버린 핀테크 시계. 업계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기약이 없어 존폐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의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번 규제 리스크 중심에선 카카오도 역시나 예외는 아닌데요. 관련 이슈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금소법 리스크 불거진 이후에 카카오 주가 좀 연일 약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금소법 시행 후 첫 거래일인 오늘 상승 출발했던 카카오는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기관이 자금을 넣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소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카카오에 자금을 넣으면서 3.9% 상승했는데요.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긴 합니다. 예, 리스크가 선반영됐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걸까요? 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소폭이긴 해도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락세는 멈춰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과 오늘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7일이죠.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와 추천 서비스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건 이후 오늘까지 주가가 약 25%가량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한숨을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잠정 집계치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일 이후 개인은 1조 4,7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조 5,500억 원가량, 또 기관은 4,4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가는 모습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주가 전망 지금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향후 주가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규제 영향으로 모빌리티와 페이 사업 부문의 가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국내 이슈가 아니라 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4곳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경우 17.6%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최근 이뤄진 주가 하락은 단순히 심리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것도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다소 경계하는 의견들 체크를 해봤고요. 또 앞서 지금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해주신 7일 이후라고 하면 거의 11거래일 동안 지금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말 그대로 좀 풀 베팅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현대차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저가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예. 실적과 해외 진출 본격화를 근거로 들었는데 현대차증권이 예상하는 카카오의 3분기 매출액은 1조 4,494억 원, 영업이익은 2,261억 원입니다. 예.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7%, 8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웹툰이 태국과 대만을 필두로 아시아 권역에 6월부터 진출해서 시장에 안착을 했고 카카오가 인수한 북미 웹툰 플랫폼 탑파스 또한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성과 또한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골목 상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상생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사안을 지금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투자 성향도 확실하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마다도 이렇게 의견차가 좀 뚜렷한 상황인데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증권가에선 이번 국감까지 지켜보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장기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 국감 일정이 종료되는 10월까지는 압박이 계속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곧 국감 시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 국감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를 향한 질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최종 확정된 국회 정무위와 이 과방위 증인 명단에 따르면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의 발언들이 카카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또 김 의장이 국감장에 참석하는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여기서 김 의장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골목상권 위협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하고요. 예.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소법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 또 과방위 국감에서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뒤 최대 5천 원까지 택시 호출비를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카카오 모빌리티 류궁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가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카카오페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카오페이 또 금소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들을 개편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을 당초 다음 달 14일에서 11월 3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지금 세 차례나 상장을 연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재개된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25일에서 26일 일반 청약을 거쳐 상장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금소법 이슈로 공모가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시각들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 측은 공모가를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과 동일한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 공모가 상당 기준 기업 가치도 11조 7,300억 원 수준으로 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지금 이슈랑은 별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이 기관 수요 예측을 지켜봐야겠지만 공모가 밴드 자체가 과거 매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설득력을 사실 얻기 위해선 앞으로도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예. 이번 금소법을 반영해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정정증권신고서에서는 금소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매출액의 타격은 상반기 기준 1.2%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업 0.4%, 보험업 0.8%입니다. 뭐 지금 수치상으로만 살펴보자면 조심스럽지만 네.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 매출의 약 16%를 차지했던 대출 비교 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 또 대리업자 라이선스 취득으로 지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펀드 투자는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인지하는 조건으로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보험 부분인데요. 일단
일단은 일부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라이선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 중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 보험업은 자회사인 KP 보험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려 나가는 한편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 등은 폐지를 하고 내보험 관리 또 자동차 보험 조회나 이런 미니 보험 서비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감 진행 상황 유심히 지켜봐야겠고요. 또 남은 상장 일정까지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초점을 맞춰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규제로 타겟팅이 된 사업 가치가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런 경계감이 있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카카오의 분기 성장성과 과도한 주가 하락폭에 초점을 맞춰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또 국감 시즌이 남은 만큼 사안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하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